작가님, 정말 이제 많은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해요. 전망이 밝은 분야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니까, 전망이 흐린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망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흐릴 전망 분야도 있을 텐데, 전망이 안 좋을 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까 이제 중국의 침체를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의존했던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특히 유통,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분야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 저런 모양새고, 그 다음에 나아질 전망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유통 분야, 그리고 유통 분야는 또 소비자의 그 심리가 사실은 많이 이미 바뀌었어요. 세대가 또 MZ 세대로 넘어가면서 소비의 그 심리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유통업이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책에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그런 리퀴드 소비라는 거, 솔리드 소비에 대응되는 리퀴드 소비 같은 그런 추세들이 나타나면서 이 고객들의 충성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뭐 어떤 특별한 브랜드, 특별한 제품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충성도 내지는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그 물건만 싸게 사는 그런 풍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유통업의 그 활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게임 산업도 그다지 전망이 안 좋게 보이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산업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 홍콩 영화를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홍콩 영화라는 것이 1990년대까지에는 정말 아시아의 최고였습니다. 한국도 뭐 홍콩에서 예를 들면 1년에 한 300편 정도의 영화를 만들어내면 한 250편 정도는 한국에서 다 사갔어요. 그래서 극장에도 풀고 비디오도 풀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인기를 끌다가 정말 한 해 정도? 한 해 정도만에 아주 급전직하, 반짝했죠.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을 생각하면서 제가 홍콩 그 영화 산업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그 홍콩 영화 산업이 무너진 이유가 보면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혁신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지도 않고 계속 울거먹던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이제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게임 업계도 사실은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면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그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존하고 그런 혁신이나 개발을 좀 게을리했던 그런 업종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게임도 단기간에 돌아서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금융업도 사실은 금융업도 전형적인 그 붙박이 산업이죠. 잘 변하지 않는, 거기도 혁신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자 따먹기만 하는 그런 업종이어서 금융업도 별로 썩 좋은 전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한때 반짝했다가 지금 조용한 게 메타버스 분야입니다. 메타버스 분야인데, 메타버스는 저는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2024년만 이야기한다면은 별로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저런 분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망이 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들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홍콩 영화 이야기 해주셨는데, 당시에 정말 많이들 보셨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에 나오는 중국이나 홍콩 영화 보면 9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 그냥 뭐 총싸움에서 그런 의리 이야기에서 조금 현대적인 테마나 이제 CG 좀 돼 있는 정도지 굉장히 좀 올드하고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산업은 뭐냐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혁신과 발전.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때 그 이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내고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영화 같은 산업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 있어야 되니까 더 그 혁신과 발전에 더 많이 올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홍콩 영화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같은 속도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뒤떨어지는 그런 것이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좀 전에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제일 발전 가능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금융업은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메타버스도 뭐 처졌지만 나중에 올 수 있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인데 금융업은 이건 어떻게 뭐 답이 없어요.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은행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파생 상품이 더 많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금융업은 어차피 틀에 정말 박혀있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하나 금리에 따라서 이 수익과 이 지출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뭐 투자를 하기에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잘 구별해서 해야 한다는 네. 것. 네, 알겠습니다. 와, 작가님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채널은 사실 주식 투자 채널이에요. 네네.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지만 메인은 주식인데 네. 작가님 사실 저희가 오늘 인터뷰에서 그 협의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현장에서 바로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보고 네네.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보다는 이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많이 더 공부를 하셨을 테고 그 관련 업계도 정말 월가에서도 종사를 하셨었고 나름 투자의 그 엘리트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고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만 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좀 가볍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에게 1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건가요? 라고 저희가 게스트분들 오시면 다들 한 번씩 여쭤봐요. 어떤 분야에 투자를 최근에 하고 계신지 한번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질문인가요? 편하게 그냥 좀 이야기해주세요. 요즘 어떤 분야를 투자하고 계신지. 1억 원이 있으면 일단 10%는 그냥 현금으로 남겨둬요.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중에 상당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AI 의료, 그리고 배터리 중에 아까 말씀드린 LG 엔솔 정도 하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그 정도로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금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저는 사실 한 종목에 보통은 한 가장 적을 때 한 2천만 원, 그다음에 많으면 한 5천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규모를 크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종목을 아주 많이 늘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작은 금액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금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작할 때 사실 뭐 몇천만 원씩 뭐 억씩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혹은 해치는 그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는 이 돈이 몽땅 손실로 사라지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상관없다 하는 자신을 갖고 있는 투자를 해야 돼요. 괜히 그런 일상생활을 건드릴 정도의 투자를 했다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백발백중 손실로 나앉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일상생활을
흩뜨리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요, 어떤 종목 사세요, 어떤 종목 사세요, 별로 얘기 안 하고요. 네네. 그 유튜브도요, 썸네일 아시죠? 네. 그 이제 사진 한 장을 보고 볼지 네. 안 볼지를 판가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타 채널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 타 채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 이유가 미래 10년 후에 이 종목 100배 오릅니다. 무조건 이거 사세요. 다들 유튜브 그렇게 썸네일을 만드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만드는 게, 물론 그렇게 만들면 조회수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도 많이 욕먹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담고 싶어요. 지금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정말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과, 저희 이제 채널을 처음에 운영하셨던 저희 아버지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하고 계시다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죠. 네, 내가 투자를 한다고 막 주식책만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뭐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이랑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투자를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